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의원 검찰에 고문당하고 있다. 이거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에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와 고문에 의해서 진술된 자백은 무효로 한다요. 그리고 재판에서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자백을 받아내지 말라는 것. 자백은 증거의 왕이 아니라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이 수사기관들, 특히 검찰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괴물 같은 집단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뭐 한 30년 전 제가 데모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갔을 때도 그 당시 경찰은 저한테 배후를 불라면서 없는 배후를 만들어내라는 거의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안 되게끔 만들어 그 사람을 몰고 가더라고요. 진짜 만들어서라도 자백이라는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되던데요. 30년 전에 경찰서 말단 순경들이나 할 줄 알았던 그런 짓을 지금 검사라는 놈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으리들이, 영감 나으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대상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 경기도 부지사이며 동시에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사람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지긋지긋하고 정말 치가 떨립니다. 자, 오늘 이화영 전 의원의 가족으로부터 이화영 의원이 사실상 고문을 당하고 있다. 군사 독재 시절의 전기 고문보다도 더 심한 짓을 당하고 있다라는 폭로가 제기됐습니다. 전기 고문만큼이나 군사 독재의 전기 고문만큼이나 무섭다.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벌써 그것이 10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을 기소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화영의 입을 뜯어놓으려고 열려고 온갖 공작과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 이화영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화영의 가족, 심지어 아들까지 붙잡아 와서 기소하겠다,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협박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화영 의원의 주변인 한 사람은 구속까지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검찰의 고문이 너무나도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검찰이 이럴 수 있는 거는요, 판사 새끼들이 나쁜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판사들이 제대로 걸러내지 않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감옥에 10개월씩이나 붙잡아 놓고, 원래 6개월이면 풀어줘야 되는데 10개월씩이나 붙잡아 놓고 계속 10개월, 1년 계속해서 감옥에 쳐놓고 매일같이 불러서 진술하라고 압박을 하면은 그거 누가 봐도 그거 고문 아닙니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원칙상 재판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강제 수사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재판 시작되면 수사 못합니다. 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검사들이 재판이 시작됐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수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과연 법률과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재판이 시작되면은 피고인도 자기 자신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과 수사를 동시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따라서 기소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더 이상 수사가 진행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검찰은 재판과 수사를 같이 하고 있죠.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진술은 그것이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물적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증거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검사들이 낸 거라면 다 받아주잖아. 또라이지, 또라이. 판사부터 또라이예요. 여하튼 이화영 의원의 가족이 편지를 썼습니다. 손편지를 직접 썼습니다. 그러면서 전기 고문보다, 군사 독재 시절의 전기 고문보다 더 참혹한 짓을 당하고 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상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면 사건의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이화영 전 의원 고문당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화영 의원의 부인이 오늘 공개한 손편지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 인사말은 빼고 중요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남편은 지금까지 10개월가량 독방에 갇혀 매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인 저와 아들, 지역 사무장, 후원해 주신 분들, 또 이화영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화영과 관계된 모든 분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였던 경기도 평화국장 신모 씨는 구속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협박하며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신체적 고문보다 더 극심한 심리적 압박은 군사 독재 시절의 전기 고문만큼 무섭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대표님을 기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진행했던 사업마저 김성태의 증언으로 폄하, 매도되고 있습니다. 조작된 증언과 진술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이화영을 구속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증인들에게 진술 내용을 브리핑하고 김성태 회장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북한에 준 돈을 이재명을 위해 준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네요. 자, 김성태라는 사람을 조사를 하면서 검찰이 증인들에게 진술 내용을 브리핑한다는 겁니다. 증인들에게 진술 내용을 브리핑한다는 건 뭡니까? 법정에 가가지고 말이 유동규처럼 말이 바뀌지 않게 하려고 미리 너 이렇게 진술해야 돼 라고 진술 내용을 주지시키는 것을 말하죠. 그죠? 즉 이것은 증언을 조작하는 겁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이렇게 이게 확인되는 순간 진술은 오염된 진술로 봐서 증거로 써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아무렇지도 않게 이 정말 이거 뭐 신생 아프리카 어디에 신생 국가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는 그런 가난한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러고도 검찰이 뭐 정의 운운할 그렇지. 진짜 입을 확 찢어불라 진짜.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남편은 스트레스로 이가 3개나 빠지는 생활을 1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정신이 황폐해지고 심리적 불안 상태가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써서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이 편지가 사실은 일찍 공개가 됐어야 되는데 이 편지가 지금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있죠. 부분적으로 내용은 여기저기 언론에 공개가 됐지만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필로 썼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만큼 절실하고 절절한 얘기를 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사진이라도 한 장 딱 찍어서 이걸 같이 게재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필로 편지를 써왔으면 자필 편지 이게 딱 올려주는 게 이게 예의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예의를 떠나서 그냥 기사만 있는 거하고 사진 한 장 딱 올라가 있는 거하고 이 기사의 그런 폼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이화영 의원에 관한 이 기사에서는 이 사진이 안 떠. 나도 구한 이 사진을 언론이 구하지 못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의도적으로 싣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겠죠. 왜? 자필이 제공이 되면 그 자필이 가지는 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활자로 만들어진 활자의 힘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이 자기 손으로 쓴 육필, 친필이 주는 무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친필의 무게감을 얘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이 이화영 지사의 부인이 쓴 편지를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부분 잘라서 보도하면서 온갖 조롱과 폄훼와 장난질과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언론일까요? 저는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하나하나 우리가 기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짓을 한 자들, 언론이라는 자들이 이런 군사 독재의 버금가는 검찰 독재에 부역했다라면 언론으로서의 자격, 아니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친일 매국노들을 너무 쉽게 용서함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양심도 없는 자들이 기자랍시고 언론인이랍시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세상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양심은 둘째치고 그냥 그 말 그대로 악으로 또는 거짓말로 또는 권력욕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 검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대로 된 검사, 모든 검사가 다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 제대로 된 검사도 많을 거다. 아니요. 제대로 된 검사는요, 조직 내에서 왕따 당하는 검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무리 그전까지 잘 나가는 검사라 하더라도 검찰 조직에 쓴소리를 한마디 하는 그런 사람, 한마디라도 쓴소리를 했다 싶은 사람은 바로 왕따 당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사 중에 제대로 된 검사 기대를 하지 마. 자, 어쨌거나 여기서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꼭 보아야 할 대목이 있죠. 뭐라고요? 예. 고문을 당하고 있다.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은 군사 독재 시절의 전기 고문만큼 무섭다. 지금 현재 이화영 지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전기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참혹하고 힘든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군사 독재 시절의 전기 고문을 비유하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압박과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편지가 지금 이렇게 공개돼야 했을까요?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은 왜 지금 이런 편지를 공개해야 했을까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어제 이런 보도들이 났었죠.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화영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에게 보고. 자, 어제 제가 방송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면서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거, 기사 나오는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추가로 취재해서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죠. 자, 이 부분을 오늘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이게 하필이면 또 조선일보 단독이네. 자, 검찰이 얘네들한테 흘려줬다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 요즘에 이 언론사들이 배알도 없나 봐. 전부 다 조중동한테 단독을 주고 나머지들은 찌끄레기만 받아쓰기만 하고 있는데,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부터 내가 뭐 하나 파가지고 검찰 두들겨 패는 짓부터 하겠다. 원래 우리 그랬거든요. 아니, 조선한테만 단독 줘요? 좋아. 뭐 그럼 단독 내가 찾지 뭐 라고 해서 진짜 두들겨 팼어요. 아니, 그게 자존심 아니야? 기자라면? 아니, 나는 기자 아니고 조선일보만 기자야? 아쭈, 니들 좋아하는 데만 준다 이거지? 알았어. 그럼 내가 챙기지 뭐. 그래서 후배 파요. 그럼 뭔가 금방 나와. 일주일 안에 나와. 파다 보면 뭐 하나라도 나와. 소소한 거라도 나와요. 자, 그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야? 근데 뭐? 조선일보가 쓰면 다 받아 쓰고 있어. 뭐 이런 개떡 같은 새끼들이 다 있어. 그러고도 니들이 기자냐? 아이고, 쪽팔린다, 쪽팔려. 여하튼, 자, 이 기사의 내용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재판에서 확인됐다. 그동안의 진술을 뒤집었다. 라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 심각한 얘기네, 그치? 자, MBC 한번 볼까요? MBC 손구민 기자, 손석희 씨 아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대를 했습니다만, 기대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이재명의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보고. 자, 방북 비용 대납, 요거를 검찰에서 진술했다라는 내용이네. 자, 앞에서 그럼 이화영 지사의 부인이 썼던 편지하고는 좀 상반되네요. 검찰이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몰고 가려고 이화영을 괴롭히고 있다. 전기 고문을 하듯이 하고 있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자, 그렇지만 우리는 잘 버티고 있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 안 했다. 분명히 보도 내용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 다르다, 그죠? 자, 그럼 뭐가 맞는 걸까요? 이화영 지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이 MBC랑 조선일보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보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화영 지사한테 물어요. 엊그저께 재판에서. 피고인 측에서 기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이 미세하게 변동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세하게 변동된 부분이 있다고. 미세하게. 자, 대북 송금, 방북 비용 대납, 이걸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는 거는 진짜 심각한 변동이죠. 그 미세한 변동 아니에요. 입장이 미세하게 변동됐다라고 했잖아. 미세하게. 그러면 앞서서 이 얘기,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 이 얘기를 했다면 이거 미세하게 바뀐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재판부는 미세한 게 바뀐 게 있다며요. 뭐예요? 자,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에서 말합니다. 쌍방울에서 방북을 한번 추진해 달라는 말을 했다.
방북비용 대납 요청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했었는데, 쌍방울 내가 뭐 돈을 달라고, 돈을 대납을 하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방북을 한번 추진해 달라. 쌍방울에서 방북,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한번 추진해 달라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대납, 비용 대납 여부가 아니라 방북 추진을 한번 해달라는 거였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미세하게 바뀐 거죠. 방북 추진, 북한 쪽에 얘기 좀 잘해보세요. 우리 이재명 지사가 북한 한번 방문할 수 있게끔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쌍방울이 좀 북한하고 좀 관련이 있다면서요. 한번 해주세요.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이랬다는 거야. 대신, 자, 이 얘기하고 돈을 대신 내달라, 방북 비용을 대신 내달라라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죠? 자, 방북 비용을 대신 내달라라고 했고 그것을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면 이건 심각한 진술의 변화예요. 그죠? 근데 미세한 변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자, 근데 방북을 추진해달라. 북한 한번 가서 만나자. 한번 만나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만나는 비용을 대신 내달라가 아니라 한번 만나게 해달라. 그 전까지는 만나게 해달라. 이런 말도 안 했다 이거야. 어? 아예 쌍방울이 그 경기도의 뭐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예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아니 만나게 한번 해달라, 북한을 한번 만나게 해달라, 네가 다리 좀 놔봐라, 요 얘기까지는 했다. 요렇게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정말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실제로 어제 재판에서는 여러 차례 뭐 이에 대해서 얘기가 좀 오갔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뭐 대납 그 방북 비용 뭐 300억 달러, 300만 달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했어요. 핵심 부분은 뭐야? 지금 조선일보나 MBC 보도를 보면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달라, 그리고 그 대신 냈다라는 거를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아니고 여전히 부인하고 뭐 방북을 하려고 하는데 쌍방울에서 다리 한번 놔봐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전형적인 군사 독재 시절에 안기부가 조작을 할 때 쓰던 수법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다리 한번 놔봐라 라고 했는데, 너 간첩 행위했네, 간첩이네 라고 하든, 우리 평화를 서로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한번 만납시다 라고 했는데, 쟤네들 간첩 자, 북한과 뭔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고 하면 간첩이라고 몰아갔던 그런 내용과 너무나도 비슷하죠. 북한하고 접촉을 했다 그러면 북한에 돈 줬다. 아니, 그 극우 또라이 유튜버들이 늘상 쓰는 용어가 뭡니까? 남북 간에 무슨 평화와 대화가 진전이 되면 북한에 돈 줘서 그렇다, 북한에 돈 줬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런 사고방식이 검찰에 그대로 투영돼서 벌어진 일이 바로 이번 이 사태인 거예요. 딱 그 안정권 스타일의 김상진 스타일인 거지. 틀딱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틀딱 스타일의 이런 사고방식이 여기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다리 한번 놔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돈 얘기가 왜 나와? 그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내가 누군가를 좀 만나야 되겠어. 뭐 예컨대 제가 뭐 이경 부대변인 전화 자주 해요. 제가 이렇게 뭐 소원한 사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경 부대변인을 한번 만나야겠다. 그러면서 우리 누구죠? 우리 임세은 씨인가요? 우리 임세은 부대변인한테 이경 대변인 좀 만나려고 하니까 다리 좀 놔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 쳐. 그러면서 자, 내가 내가 이경 대변인을 만나야겠으니까 임세은 씨가 좀 다리 좀 놔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임세은 씨가 만나는 비용까지 내주세요 라는 의미와 같습니까? 그건 다른 얘기죠. 예, 비용 얘기하고 다리 놔달라는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죠? 근데 지금 검찰은 뭐 한번 만나게 다리 좀 놔달라라고 한 말을 한번 만나게 네가 비용 좀 대라 라는 말로 왜곡을 해서 언론에 뿌린 거죠. MBC 손구민 기자하고 TV조선 기자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여하튼 검찰의 이런 조작극에 충실하게 참 복무를 했네요. 그죠?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즉 보도 내용과 실제 재판에서 돌아오간 얘기는 전혀 상황이 다른 겁니다. 자, 이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앞서서 앞서서 우리 이화영 부지사가 가족을 통해서 공표한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다고? 아내인 저와 아들, 지역 사무장, 후원해 주신 분들, 또 이화영과 관계된 모든 분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였던 경기도 평화국장 신모 씨는 구속까지 당했습니다. 조작된 증언과 진술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이화영을 구속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은 군사 독재 시절의 전기 고문만큼 무섭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인 거죠. 검찰은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진술을 만들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MBC하고 조선일보에 보도된 그 내용, MBC 손구민 기자가 보도한 그 내용은 사실은 검찰이 원하는 내용인 거고 앞으로 이화영을 괴롭혀서 그런 내용이 나오도록 몰고 가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기자라면 그 정도는 금세 감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기자라면은 변호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는 게 그게 우선 아닐까요? 검사들이 하는 얘기 거기에 그렇게 마치 검사들이 던져주는 먹이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강아지들 모양 꼭 그렇게 볼썽사납게 정말 체면도 없이 쫓아다녀야 하는 걸까요? 참 답답합니다. 예, 사실 어제 재판에서는 이화영 지사의 얘기보다 이 김성태 얘기가 더 좀 의미가 있었어요. 김성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쌍방울 뒤에 경기도가 있고 그 뒤에 대권 주자가 있어서 그걸 믿고 500만 달러를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2018년 11월에 중국 심양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나서 대납하기로 약속을 했고 2019년에서 20년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등 이런 돈을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권 주자를 믿고 500만 불을 건넸대요. 근데 제가 어제도 설명했습니다만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이재명은 대권 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선거법 위반 사건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어서 그 재판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대권 주자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경기도지사 자리를 내놔야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아무도 이재명을 돌아보지 않을 때입니다. 심지어 김만배조차도 유동규가 정치자금을 달라 그러니까 김만배가 한 칼에 딱 거절하면서 야, 니네 대장이 대선을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 판에 무슨 정치자금이냐.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딱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에? 그때가 2019년부터 20년 사이였어. 그리고 2020년 7월에 무죄 판결을 받고 난 다음부터 대선 주자가 되고 있었지만 이미 그때는 누구? 이낙연이 대세를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하순이 돼야지 그때 이재명이 이낙연을 제치고 올라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2020년 후반기만 해도 이낙연이 전체 지지자의 50% 이상을 그냥 압도적이었잖아. 누가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을 믿고 이렇게 큰 돈을 덜컥 보낸단 말이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양시당초의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거였어요. 김성태가 한 얘기가 말이 안 된다였어. 자, 그런데 검찰도 이걸 아는 거지. 심지어 이날 김성태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야, 그러면 이 500만 불, 300만 불, 어쨌거나 800만 불인데 뭐에 대한 대가인데 이 800만 불을 네가 북한에 경기도를 대신해서 줬다면 네가 경기도로부터 뭔가 받는 이득이 있었지 않겠냐? 그래야지 이게 뇌물이 되잖아. 그죠? 기대하는 이득이 있어야 뇌물일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 그런다? 아, 뭐 기대하는 뭐 그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남북 교류 협력 기금에서 이 돈을 돌려서 준다더라. 아, 그래서 내가 먼저 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말 그대로 돈을 빌려준 거고 경기도가 뭔가 사업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일 뿐 뇌물이 아니다. 그지? 제3자 뇌물이 뭐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그지? 그죠? 이 상황 좋아지면은 남북 교류 협력 기금에서 이 돈이 나오니까 그 돈 넣어줄게. 그러니까 먼저 네가 좀 대납 좀 해줄래?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딱히 잘못됐어? 뭐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 절차상 하자 그거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뭐 뇌물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검찰이 보기에도 아씨 저 김성태 또 저 헛소리 하네 이렇게 된 거야. 대권 주자를 믿고 500만 불을 주문했어요. 근데 시간이 안 맞네. 이때는 대권 주자가 아니었는데. 자, 그 다음에 뭘 노리고 이렇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어? 경기도가 뭐 해준다 그러디? 아니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 나오면은 준다 그러대요. 그래서 내가 먼저 미리 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대납한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대납이네. 뇌물이 아니잖아. 그죠? 그럼 뭐 잘못됐어? 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말을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이걸 덮어야 돼. 아니야. 김성태 말고 딴 거 있어. 덮으려고 이화영을 꺼내온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 네. 검찰이 지금 장난질을 좀 세게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봐서 검찰은요, 지금 노리는 게 뭐냐? 이재명을 겨냥을 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을 이 판에 끌어넣겠다는 거죠. 쌍방울 사건에 이재명을 끌어넣겠다. 이게 지금 현재 검찰의 목표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또 있어요. 앞서서 이화영 지사의 부인이 그런 말을 했죠. 지금 다 주변 사람들 다 떠나가고 오로지 혼자만 혼자만 이 어려운 상황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잘 견디고 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라는 얘기에 부분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가고 그 압수수색을 해서 철저하게 이화영을 고립시키고 있다. 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돼요. 검찰이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입을 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고 있다? 이화영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화영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이화영이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야. 아,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든 거 더 이상 못 보겠다. 내가 힘든 거는 견딜 수 있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거, 내 자식, 내 마누라가 고통받는 거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니 그래, 검찰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다 얘기해 줄게. 그만 좀 괴롭혀라. 요렇게 만들고 싶은 게 현재 지금 검찰의 목표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화영 부지사 측은 잘 버티고 있다. 절대 거기에 당하지 않을 거다. 군사 독재의 전기 고문만큼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버티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화영 주변 사람들은 다 죽이고 있다 이거 아니야. 그지? 자, 오늘 이런 보도가 하나 났어요. 현근택 변호사가 검찰에 붙잡혀 가가지고 소환 조사를 받았답니다. 이건 또 동아일보 단독이야. 이화영 재판 유출 기록 혐의 현근택 소환 조사. 그러니까 뭐냐면 이화영 지사의 재판에서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진술을 막 합니다. 증인들이 진술해요. 그 진술한 내용,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유출했다. 이걸 가지고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한다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 법정은 공개 재판주의 아닙니까? 따라서 법정에서 오간 얘기는 공개를 하는 게 당연히 공개를 해요. 검찰도 그러면은 공개하잖아. 법정에서 오늘 그러면 이화영 지사가 한 얘기, 그 법정에서 한 얘기인데 그 재판 기록 유출한 거네, 검찰도? 검찰 지들도 그러면 재판 기록 유출한 거 아니야? 그런데 지들이 유출한 건 괜찮고 현근택이가 유출한 건 안 되고 그래? 보세요. 검찰이 지금 이화영 주변에서 이화영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씩 둘씩 없애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내용 보세요.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어쩌고 저쩌고. 아니,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요? 참네. 예. 요새 참 그 검찰 정권의 이 법 적용 사례를 보면은 참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한동훈이는 지 딸 좀 이름 거론했다고 아동복지법, 아이고 니네 딸 이름 진짜 비싸다, 그 딸 이름 좀 얘기했다고 뭐? 아동복지법? 지랄하고 있네. 그러거든 네가 법무부 장관이냐? 아이고 참, 이런 수준의 인간들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검사하고. 아니, 재판에서 나온 재판 기록은 공개가 원칙이잖아. 재판은 우리나라 공개법정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법정에서 나온 얘기 공개했다고 그게 뭐 잘못됐어? 검사 지들도 법정에서 오간 얘기 공개하고 있잖아. 왜 잘못? 근데 검찰이 한 거 괜찮고? 예,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죠. 참. 그러니까 검찰이 이래서 개새낀 거예요. 이러니 검찰 중에 제대로 된 검사가 각 직원마다 한 명씩만 있어도 이런 일 안 벌어져요. 그 한 명이 무서워서. 그런데 그 한 명이 없다는 거지. 각 직원마다 한 명만 있어도 이런 일은 안 벌어질 텐데. 예. 직원당 한 명꼴로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 참.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검사 믿지 말라고. 자, 어쨌거나 보세요. 지금 검찰은 이화영 주변에서 이화영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제거하고 있죠. 그죠?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는 뭐 한 달 전쯤입니다. 김용 부원장도 갑자기 뜬금없이 대북 송금 문제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자, 위축 효과를 노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위축을 시키면은 증인들이 쫄아가지고 검사들이 시키는 대로 진술할 거다 이 말이야. 그러자, 자, 그렇게 되자, 예, 기다렸다는 듯이 추측성 보도들이 쏟아집니다. 자, 뭐라고? 김문기, 쌍방울, 백현동, 이재명 영장 폭탄 줄줄이 터질 것. 야, 이 새끼 이거는 뭐 아주 고사를 지낸다, 그죠? 고사를 지내. 에? 자, 이재명 영장이 줄줄이 터질 거다. 사실 이거는 뭐다? 이게 김근식이 지가 예측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검찰한테 다 힌트를 얻고 지금 떠버리는 얘기죠.
자, 국민일보는 볼까요? 이화영 등 돌리고 백현동 조사 임박, 이재명 다시 압박. 예.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기사가 터져 나옵니다. 심지어 당권 쿠데타 불씨될라. 김성태 입에 긴장하는 민주당. 고사를 지낸다 그지? 결국에 뭐다? 지금 이화영을 이렇게 악랄한 수법으로 검찰이 압박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재명을 향하기 위한 것이고, 또는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는 이른바 반명계, 쉽게 말해서 이낙연, 얘네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거란 거죠. 자, 우리가 늘 보던 공식이 여기서 또 반복된다, 그죠? 검찰이 이재명을 끌고 와가지고 이재명을 향해서 뭐 이재명한테 수사를 하려고 칼을 들이밀면은, 이재명한테 칼을 검찰이 들이밀면은 바로 이낙연계에서 쫓아와가지고 이재명의 등을 팍 떠미는, 검찰과 이낙연계가 정말 이렇게 손발이 짝짝 맞아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착착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전에 합을 맞춰둬도 이렇게 손발이 짝짝 맞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봐, 너무 잘 맞지. 손발이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네.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하죠? 놀랍네요, 그죠? 이쯤 되면 진짜 얘네들 그냥 손발이 맞는 거라든지 사전에 공모나 뭐 이런 걸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얘네들은 그냥 한 몸뚱이, 공모가 아니라 한 몸뚱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 아닐까? 그죠? 자, 여하튼 여기서 검찰이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검찰은요, 뭐 김성태 얘기를 잘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성태가 말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간에 그 쌍방울이라는 늪에 이재명을 끌고 들어가겠다는 게 그냥 유일한 목표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진술이고 뭐고 조작이고 나발이고 다 할 수 있는 게,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지금 검찰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명락대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는요, 이른바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누구야? 이낙연계 31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된다고 선언한, 그건 결국 뭐다?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검찰들하고 짜놓고 벌인 흉계였던 거죠. 이런 걸 보고 흉계라고 그러죠. 흉계. 그러니까 얘네들은 처음부터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하겠다고 한 거야.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 누구야? 뭐 강민경인지 어쨌든 하는 여하튼 혁신위원장 역적이죠. 그런 자가 역적인 거예요. 그런 자가, 솔직히 나는 그 사람이 법대 교수라 그러는데 도대체 그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열어보고 싶어. 법대 교수라면 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근대 헌법이 제정된 이후 근 200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그것이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지,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이라는 영국이고 미국이고 왜 불체포 특권이 계속 남아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묻고 싶어요. 거기는 뭐 특권이라고 저 문제가 방탄국회 이런 거 안 하는 줄 알아? 거기도 다 해. 근데 왜 거기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 이런 얘기가 없어? 네. 그럼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게 있고, 항상 헌법에서 정해놓는 이 제도는요, 마지막에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헌법의 적들, 민주 질서의 적들이 민주주의를 박살내기 위해서 아주 쓸 수 있는 아주 최악의 조치를 막기 위해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적들이 민주주의를 공격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선을 쫙 그어 놓은 거야.
그게 불체포 특권이, 그 중 하나가 불체포 특권인 거예요. 영국이, 미국이, 프랑스가 왜 불체포 특권을 폐지 안 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덜 민주적이라서 안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야. 걔네들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특권 절차, 그런 절차를 없애버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뭘 모르고 진짜. 그걸 법대 교수가 몰라? 법대 교수가 몰라? 모른다면은 교수 자격이 없는 거고요. 알면서 그랬다면 그녀는 밀친년이지. 그녀이야말로 역정년이지. 아유, 아유 참. 아우 열받아. 자, 오밤중의 뉴스. 아,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예, 김은경 혁신위원장. 예. 아유 참. 그렇습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